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10월 24일 이현상의 황금바닥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3일 10월 23일 방송 내용은 어제 유튜브에 저희가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게시판에 올라가 있고, 오늘 어제 내용 다시 올려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에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거하고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1월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드렸던 아주 재미난 내용들을 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먼저 구독 신청해 두시라는 얘기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늘의 수급박스 양은블록 만점 종목들, 오늘 어떤 종목이 튀어나오면서 장중에 또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주목할 종목군들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수급박스 양은블록 만점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것들 잠시 뒤에 점검 드립니다. 자, 최근에 북미 핵심 플레이어들의 동향,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10월 23일자에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관련 발언이 악재가 된 거죠. 근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이제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사실 더 주목이 됐던 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핵심 플레이어들이 최근에 어떤 멘트를 치고 어떻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경협주들 해드리고요. 바이오주들이 물량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협주로 자금이 또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10월 23일 날짜에는 금강산 관련 돌발 악재들 어제 리뷰를 드렸으니까 어제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대로 오늘 경협주들은 전부 다 올랐고요. 오늘 철도주들은 또 급등했습니다.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18%나 급등이 나왔죠.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찍 개장하자마자 매수 사인을 또 드렸어요. 왜? 박앤세일이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 박앤세일이 그냥 말로만 박앤세일이 아니라 해야 어제 오늘 아침에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자, 이거 이따 얘기하고, 자, 유튜브 구독 신청 이제 11월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거 또 시작합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 통해서 리뷰 방송을 들으시고 있는데, 또 이게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가 해드리는 내용과. 그래서 유튜브로 또 진행을 할 거니까 미리 구독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이제 5,000분 가까이 이제 되시더라고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이현상의 황금바닥 검색하셔서 구독, 그리고 보시고 좋아요 또 공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이어가도록 할 텐데, 우선 오늘 순서는 자, 이렇게 시장 점검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수급박스 양은블록 만점 종목 리뷰하고, 그 다음에 자, 경협주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2085포인트. 뭐 새로운 악재는 있었냐?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소포 플러스로 이제 끝났는데, 중요한 거는 뭐 사실 그거는 아니고, 그죠? 네, 그거는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번 달 말에 29일에서 30일 FOMC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냐.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지난 7월과 9월에 한 차례씩 내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마 요거를 반영할 것이다, 기대감을. 그래서 아마 29, 30일까지 미국 시장이 크게 술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반영할 거라는 거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고요. 우리 시장은 그렇죠? 무난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해 드렸죠. 여기 2100입니다. 2100포인트 이상을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10월 중순 지나서 이제 10월 말로 가고 있는데, 11월, 12월 장이 10월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망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5%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오다가 낙폭을 줄였어요. 왜? 바이오주들이 급등락을 시작을 했거든요. HLB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록딜, 그죠? 블록딜 이슈로 오늘
초반에 뭐 6% 떨어져서 출발했으니까 뭐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코스닥도 그죠? 예, 코스닥도. 다만 오늘 바이오주들 물량 터지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이 매기가 다른 쪽으로 그죠? 이전 매수세가 다른 쪽으로도 옮겨가는 그죠? 경협주로도 옮겨갔고요. 그 외 다른 쪽으로도 옮겨가는 분위기.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몰렸던 것이 풀린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양은 블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만점 종목 리스트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경, 하이테크 이런 종목들도 그죠? 예.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신규 매수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잘 보십시오. 세경 하이테크가 오늘 11%나 올랐는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있죠. 뭡니까 이거? 블록박스를 만점으로 돌파하는 변곡점입니다. 이럴 때 주식을 사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숨고르기가 있은 다음부터 그때서부터 보면 실질적으로 이거 다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이건 매집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끌고 오는 거였죠.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시작이 된다. 여기는 매수해서 여기는 매수해서 중기로 쭉 밀고 갈 수 있어요. 이 블록을 보면서 이 거래량 말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들어가서 차익 단타 하시는 분들 내일 뜨면 차익 또는 5일선 타고 가면 홀딩 절반 정도는 차익하고 이런 전략이 가능하겠죠. 그죠? 오늘 오로라라는 종목이 사실 세경 하이테크는 오후에 잡힌 거고요. 오늘 오로라 이거 장난 아니었죠. 오늘 오로라가 종가는 7.6%로 끝났지만 오늘 뭐 장중에는 워낙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아침부터 포착이 된 거죠. 자, 분차트로 한번 볼까요? 자, 일봉으로 한번 보시죠. 오늘 19%나 올랐어요. 오늘 보합에서 출발해가지고 20% 오른 거예요. 오늘 장중에. 그죠? 예. 자, 요거 분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차트로 보면 오늘 이런 거예요. 요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여기 10시. 그죠? 오로라. 우리 수급박스에서는 10시 초반에 이제 포착이 됐어요. 만점 종목으로. 요때가 가격이 얼마였느냐? 12,400원 전후였는데 오늘 14,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블록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만점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오랜만에 그죠? 굉장히 오랜만에 만점이 나온 거예요. 오늘 블록박스를 만점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저기서 그냥 매수 자금이 그냥 쭉쭉 들어오면서 뭐 개인 투자자들도 왜 거의 보합에서 매수를 시작을 한 거니까 오늘 20% 올랐죠. 물론 이거를 그냥 들고 있으면 바보 같은 거예요. 팔아야지.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정하십시오. 내가 5% 이상 수익이 나면 5%에서 뭐 7, 8%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나면 일단 무조건 절반은 챙기는 거예요. 그죠? 절반은 챙기는 거예요. 자, 오로라는 내일 또 봐야 되느냐? 그죠? 내일 시가 이하에서는 볼 수 있지만 갭 상승 뜨면 아닌 거죠. 네, 자, 오늘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인터플렉스. 자, 인터플렉스. 예, 인터플렉스는 저희가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최근에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인터플렉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8월 달에 바닥 7,000원. 지금 한 120%, 130%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말이죠.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다시 시작되는 자리예요. 다시 시작되는 자리다. 인터플렉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블록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그죠? 8월 달에 여기입니다. 바닥 찍고 그때서부터 여기고요. 지금 요 네모박스. 요 네모박스는 바로 요 박스입니다. 그럼 어때요? 자금이 들어와서 다 잠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날도 매수할 수 있고 여기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보십시오. 블록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매수하는 거죠. 자, 인터플렉스는 실적이 3분기부터 돌아선다. 삼성 갤럭시 노트 10에다가 얘네들 FP12가 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애플 쪽에 빠졌던 게 중국 업체로 그죠? 예. 뭐 매출처가 좀 다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3분기가 실적이 도는 거였다. 2분기 바닥이었고. 그죠? 자,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거 매집이죠. 그 다음에 변곡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또 여기서 매수 사인 드렸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00원 이상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팔았느냐? 자, 제가 이거 14,000원 뚫을 거라고 그랬고요. 15,000원도 뚫을 거라고요. 16,000원도 뚫을 거라고 해서 계속 홀딩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이 종목과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코리아 서키트. 자, 코리아 서키트도 바닥치고 지금 급등하고 있죠. 여기. 그죠? 어디까지? 한 10,000원 이상으로 그냥 홀딩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2년 동안 죽였던 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게 2017년도입니다. 2018년도고 2년 죽은 거예요. 이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면 잘 모르는 거를 블럭으로 보면 왜 홀딩해야 되는지 이유가 그냥 딱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양은 블럭입니다. 거래량이 아니라. 아니,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홀딩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원님들한테. 물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절반 파시라고 그랬어. 16,000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절반 팔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지만 중기로, 장기로 가는 분들은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죠. 다만 턴어라운드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런 블록박스를 만점으로 돌파하는 변곡점들 나올 때 매수해서 블럭이 양으로 쌓이면 계속 홀딩하는 거고. 자, 파란 블럭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서 옆으로 늘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 보지 말고 양은 블럭으로 보시면, 야, 이거는 약간의 매수 자금이 오히려 들어오면서 여기 매집을 하는 거라고 딱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있었냐면 캠트로닉스 있었어요. 캠트로닉스 아침부터, 그죠? 아침부터 잡혔습니다. 근데 캠트로닉스는 오늘 처음이 아니라 이미, 그죠? 이 밑바닥 여기가 여기에요. 여기가 여기에요. 자, 한번 보세요. 블럭박스를 블럭박스를 만점으로 돌파하는 변곡점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블럭박스를 만점으로 돌파하는 변곡점 여기. 그죠? 여기가 1번 변곡점, 여기가 2번 변곡점.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요 자리, 또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 근데 쭉 들고 가. 블럭을 보면 딱 알잖아요. 끌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요거 보라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거래량 보면 몰라요. 이 숨고르기 옆으로 늘어져 있는 어떤 거지. 하지만 블럭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는 물량이 많습니까? 들어오는 게. 나오는 물량 아주 약한 거 있지만 들어오는 물량이 조금 더 세죠. 그러다가 블록박스가 만점으로 돌파한 이런 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튀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주목할 종목. 자, 그리고 여기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5위죠. 6위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도 어떻습니까? 블록으로 보면 명확하죠. 블록박스 돌파하는 자리에 여기 엄청나게 쌓이고 있죠. 자금이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홀딩하면 되는 거야. 오늘도 만점 나왔잖아요. 오늘도 양봉으로 뻥 하고 일어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오늘 또 하나 주목, 이 중에서 좀 덜 올른 종목 중에서 덱스터라는 종목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덱스터하고 또 두 종목 정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덱스터. 지금 이렇습니다. 덱스터는 지금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VR 관련해서 또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서서히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덱스터 한번 보시죠. 오늘 블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상황은 빠지고 들어오고 들랑달랑 들쑥날쑥 했는데 오늘이 변곡점인 것 같아요. 덱스터. 그죠? 오늘이 변곡점이에요. 자, 오늘 개인들이 9만 주를 뺏겼단 말이에요. 오늘 외국인들이 22,000주. 외국인들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3거래일째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기금과 투신도 지금 몽창다. 그래서 수급 패턴에 금상첨화의 연속이 잡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거 보시면 나오죠. 그렇죠? 자, 실적 추정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덱스터. 자, 요 종목 주봉으로는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자, 요 종목 주목해 보시고요. 내일 시가 이하 마이너스권, 시가 이하 마이너스권, 예, 체크하시고 오늘 또 한 종목은 요런 종목이 있었어요.
STI. 이게 장중에 만점이 잡았죠. 그죠? 아침에 딱 10시 10분 딱 올라올 때 만점이 딱 나오면서, 물론 오늘 종가에는 기관들이 주식을 좀 팔았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른 거지. 그래서 오늘 시가 마이너스권에, 자, 요 종목 STI. 자, 이 종목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그죠? 장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에도 올해 꾸준하게 장비 공급을 했습니다. 그죠? 장비 공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업체들 쪽으로도, 그죠? 중국 OLED 업체,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으로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이쪽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수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실적은 이번 3분기 굉장히 또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STI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잘 보십시오. 주가가 쭉 올라왔다가 자, 쭉 올라와서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만점 나왔고 막판에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오늘 수급박스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냐면, 저도 아침에 요거 오늘 변곡점, 그죠? 자, 그런데 오늘은 만점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오늘 오전에 몇 프로, 한 5위권 안에 있었죠. 5위권 안에. 그죠? 5위권 안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보합에서 10시 10분, 그렇죠? 한 2%대? 오늘 장 마감은 8%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블록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기관들이 조금 팔았어. 하지만 상관없어. 수급 패턴 외국인 대량 매수 잡히죠. 자, 내일은 양해 블록이 3칸 이상 만들어지면 추가 상승이 불기둥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양해 블록이 만들면 이거는 불기둥을 뽑으면서, 자, 오늘 이거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가 수급 박스에서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양은 물론 만점 잡힌 거고요. 그때서부터 18,000원 중반원 정도 되죠. 그때서부터 2만원까지 그냥 오른 거예요. 근데 요거를 내일 시가 이하에서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를 들면 제가 뭐 지난번에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그렇죠? 이런 거, 또는 뭐 KH바텍 이거, 여기 KH바텍 이거, 오늘도 KH바텍이 수급박스에서는 아침 일찍 양은 물론 만점으로 잡혔습니다. 오늘 장중에 얼마가 올랐냐면, 자 보세요. 시가는 마이너스 1%에 출발해서 고가는 오늘 20%가 올랐단 말이에요. 자, 수급박스에서 오늘 잡혔어. 그런데 수급박스에서는 종목이 없어졌어요. 왜? 만점 종목은 항상 15%가 넘어가면 안 나와요. 상한가 종목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주가가 15% 이상 오르면 안 나와. 자, 그죠? 이런 거 체크하시고. 자, 덱스터, 또 STI, 특히 STI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협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어제 리뷰 드린 내용은 여기에요. 금강산 남측 시설 싹 드러낼 것, 재건설을 계획한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 있죠. 금강산 관광 개발, 금강산 빨리 풀어라, 제재 빨리 풀어라. 하지만 얘네들은 난 이미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도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 지난 신년사 이후에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재개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낼 것이다. 싹 드러내지 못합니다. 드러내다가도 판이 바뀝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만한 땅이 있어. 나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들 여기 내가 임대료 한 달에 얼마 줄 테니까, 아니면 1년에 얼마 임대료를 줄 테니까 여기서 니네들이 100억을 벌든 200억을 벌든 상관없어. 니네들이 건물 짓고 여기서 사업을 해.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임대해주고 사업권을 임대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는 과거에 북한이 어려울 때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힘이 생겨서 해결하는, 그죠? 미국과도 대등하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이 판이야. 그러니까 이 판이 바뀐 거예요. 북한은 발을 들이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은 이제 다르다. 모든 남북의 경협, 북미 간의 경협, 뭐 북중 간의 경협 사업은 이제는 사업권을 팔아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분을 같이 가는 공동사장인 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산 일대에 있는 이 땅값이 이미 올랐어. 제가 부동산 땅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올랐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돼. 그죠? 이거는 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얘기가 된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울 거는 없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 드리면 돼요. 자,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독점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 사업권들을. 그거를 다 인정받아.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언제 진행이 될지 몰라. 이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독점권을 일부 그죠? 새롭게 협상을 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더라도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빨리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막말로 얘네들이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2년 뒤에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를 실적을 내고 이런 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바이오주들 한번 보십시오. 신약을 만들어내고 임상 성공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실제로 그것이 나중에 얼마의 매출을 일으키고 얼마에 팔리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어제는 이거였어요. 폼페이오. 그리고 그 전에는 트럼프. 오랜 침묵을 깨고 북한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몇몇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많은 일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대한 경제 재건이 시작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거 스톡홀름에서 8시간 아니 판이 깨지고 마음에 드는 협상 내용을 안 들고 왔는데 왜 8시간 동안 이미 북미 간에는 상당 부분은 조율이 된 거예요. 다만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스톡홀름에서 아무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는 북한이 그냥 하는 말이고 미국은 새로운 셈법을 저는 들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마음이 다 성에 안 찬 거예요. 더 뜯어낼 수 있거든. 그리고 시기상으로 그때 합의를 보면 그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톡홀름 8시간에 야 100% 마음에 안 드니까 일단 깨야겠다. 이겁니다. 여긴 분명히 뭔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금강산 이거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낼 것이다라는 거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너저분하지 않겠습니까? 10년이나 놔뒀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이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에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성이 안 찬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저 김이라는 인물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북한 땅덩어리에 이 동쪽 해안 라인 원산을 기점으로 해서 금강산 라인까지 이거를 국제 관광 특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국제 관광 특구는 호텔만 짓고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광 특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 모든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원산, 마식령, 그 다음에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이 관광 특구를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그림.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 지역 발전도 시켜야 되겠지만 이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 많은 것들. 막말이 아니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얘기하면 북한은 원래 미국에게 카지노를 요구했어요. 카지노. 원산에다가 카지노를 들어오게 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카지노 칩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카지노 칩을 발행할 수 있는 것.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에다가 카지노를 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카지노. 발권 기능이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 일대를 특구로 그죠? 만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금강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온정리, 뭐 해금강, 마식령 이 일대의 가치가 전부 다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따지면은 뭐 저기 위쪽부터 해갖고 뭐 쭉 내려오는 라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동해안 라인 있죠. 관광 라인들. 똑같은 거예요.
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10년 전에 중단된 이미 그리고 계약은 이전에 됐지만 그때 우리 임대료 그때 요만큼 받기로 했는데 그죠? 야 우리 그거 받고 다시 시작하게 이러지 않는다고 이제는 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악재로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폼페이오 북한 비핵화 실패한 전략에 기댈 수 없다. 과거에 실패한 전략 기댈 수 없다라고 군부를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완화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어필한 거예요. 북한에도 던진 거고요. 이거예요. 그죠? 자, 오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죠?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이제 외무성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난번에 한번 말을 열었죠.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각별한 사이라고 본인에게 얘기를 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그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21일 날인가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 우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트럼프와의 관계를 더 띄우면서 그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일비에서 될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십시오. 지난 8월 달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막 할 때 있죠. 그때 제가 이 판이 깨졌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건 시작되는 게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8월달 여기입니다. 8월달 7월달 8월달 여기 미사일 막 쏴댈 때 아닙니까? 그죠? 미사일 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잡음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SLBM까지 쐈어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군사적으로는 핵실험과 ICBM이란 말이에요. 이미 쏘는 순간 잃은 게 더 많고 쏘는 순간 이 핵실험이나 ICBM을 어떤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쏘기 전에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SLBM까지는 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압박할 거냐. 그래서 최근에 지난번에 김계관 부상도 발언을 했었고 스톡홀름에서 결렬을 시키고 나왔고 그죠? 그 이후에 발언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련해서 남측스를 싹 드러내라고 하는 거는 미사일 쏜 거나 미사일 안 쏜 거지만 말로 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경협주들은 오늘 어떻게 됐느냐. 제가 그랬죠. 떨어질 이유가 없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여기는 자 보세요. 잡음이 생겨야 다음 스케줄이 빨라지는 겁니다. 아마 곧 협상 재개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연내든 연초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는 그림으로 가게 될 겁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물밑에 상당 부분 조율이 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우리한테 알려지는 거는 3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액션 부리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바겐세일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그릇만큼 먹게 되는 겁니다. 나는 경협주가 싫다. 그러면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자꾸 왈가왈부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경협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5일선 보고 21선 보고 뭐 11선 보고 뭐 거래가 느느니 마느니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여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일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제 경협주들 굉장히 여러분들 우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리뷰 딱 드리면서 카카오 채팅 카카오에 저한테 글 남겨주신 분들이 또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다 올랐어요 또. 그들의 행동과 말 한마디는 모두 담겨져 있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아예 나 모르겠어. 그냥 시간 투자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은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뭐 대략적으로 주가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산업 어떻게 됐느냐. 자, 여러분들 8월 달에 제가 집중적으로 매수 의견 드렸고 계속 홀딩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오르게 되니까. 그죠? 이번에 스톡홀름 결렬된 거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 이후에 주가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어요.
오늘 얼마고 장중에 18%나 올랐어요. 무슨 뭐 이슈가 있나? 없어요. 그냥 올랐어요. 부산산업, 푸른기술.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부산산업도 거의 시가에 그냥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신규 회원님들도 그렇고 사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시가에. 아침에 그냥 사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부산산업, 푸른기술 그냥 사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한 10% 올랐어요. 그죠? 근데 오늘 종가는 7% 올랐는데 그냥 오늘 시가에 사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데아티아이, 에코마스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월달 저점이 여기죠. 그리고 지난번 스톡홀름 결렬돼서 여기에요. 깨졌나? 안 깨졌어. 자, 현대 엘리베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오른 것도 별로 없었어요. 여기 스톡홀름 결렬되면서. 그리고 어제 떨어졌어. 하지만 제자리 찾아갈 거예요. 자, 현대 엘리베이는 이렇게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독점권을 전부 다 100% 다 인정받느냐? 받기 힘들어요. 솔직히. 이거는 왜? 과거 같았으면 인정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미 힘이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생겼어. 시장 경제도 어느 정도 돌아가요. 일반 사람들에게 아파트도 짓게 하고 집도 사게 하고 농작물을 수확해서 소유도 할 수 있는 개념도 있고 물건을 팔 수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판때기가 바뀐 거예요. 더 큰 판때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현대엘리베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야, 독점권을 전부 다 인정받아서 언제 이 사업이 시작될지 모르는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분명히 아마 상당 부분의 뭐는 줄 겁니다. 그리고 금강산 퇴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매체에서 어제 그냥 타이틀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뽑은 거잖아요. 남북 경협이 끝난 것처럼. 금강산 파토가 완전히 난 것처럼 그냥 매체에서 전부 다 타이틀을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아까 얘기했죠? 북한은 지분 참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북한 GDP에 관광이 향후에 차지할 거는 12%나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관광 수입이 2%밖에 안 돼. 북한은 12%나 차지해요.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가치가 올라갔어. 트럼프 머릿속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가치고. 이건 되는 그림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트럼프가 얘기한 중대한 재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쪽으로 이루어질지 저는 생각해뒀고 그죠? 예. 저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뭐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람들 많지만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자, 오늘은 뭐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유튜브 구독 신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부터는 좀 더 재미난 내용들을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미리미리 구독 신청해 주시고 유튜브 검색창에서 이현상의 황금바닥 검색해서 구독을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그 라이브 회원 2개월 반값 이벤트는 계속합니다. 66만원에 02-3490-4627로 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중대한 재건이 있죠. 네, 핵심주들 지금 너무 좋은 찬스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지 마시고 네, 그 찬스 놓치지 마시고 그 중대한 재건의 핵심 종목들 꼭 투자를 하는 기회를 가지시고요. 내일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사인을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